안녕하세요. 오늘의 인생 수업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눈 말 한마디가 오랜 시간 가슴에 남아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감정이 격해진 순간 뱉은 말이 돌이킬 수 없는 흔적을 남기기도 하지요. 오늘은 부부싸움 속 결정적 한마디가 남기는 깊은 상처에 대해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부는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지만 그래서 더 깊이 다치기도 쉽습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졌을 때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는 생각보다 훨씬 큰 상처를 남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을 정서적 기억의 각인이라 부르는데요. 한 번 새겨진 언어적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순간의 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자꾸만 떠오르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던 장면, 분위기까지도요. 그게 바로 언어의 위력입니다. 물리적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인한 상처는 기억 속에 반복 재생되거든요. 정신의학 연구에 따르면 언어 폭력은 신체 폭력보다 회복까지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말일수록 감정적인 충격은 배가 되죠. 그래서 부부싸움에서의 한마디는 절대 가볍게 다뤄선 안 됩니다. 그 말 정말 깊이 와닿네요. 박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 흉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하면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한마디 말이 누군가를 따뜻하게 감싸줄 수도 있습니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있지만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혹시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건넸는지 한번 떠올려 보셨나요? 사랑의 말이었는지 아니면 미처 다듬지 못한 감정이었는지요. 부부 사이의 말 한마디는 때론 침묵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남깁니다.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기도 회복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우리는 그 말의 힘을 너무 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인생 수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사님 싸움은 잠깐인데 그때 들은 말은 몇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부부 사이의 말은 그렇게 오래 남는 걸까요? 그건 말이 감정에 바로 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아물잖아요. 그런데 말로 받은 상처는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반복해서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부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말은 더 깊게 박히죠. 예를 들어 넌 늘 그래. 당신 때문에 다 망쳤어. 이런 말들은 순간의 감정으로 나왔다 해도 상대는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맞아요. 화해도 했고 다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그 말이 생각나서 마음이 다시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왜 자꾸 반복될까요? 그건 평소에 쓰는 말투가 습관처럼 굳어졌기 때문이에요. 말이란 게 생각보다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특히 감정이 올라올 때는 무심코 평소 하던 말이 먼저 튀어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왜 항상 늦어라는 말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난 기다리는 게 힘들었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비난받았다고 느끼죠. 듣는 입장에서는 내가 또 잘못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군요. 상대의 감정은 보이지 않고 말만 남게 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런 말들을 조금 다르게 바꿔볼 방법이 있을까요? 네, 충분히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상대 탓을 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당신 때문에 서운했어가 아니라 나는 그 순간 좀 외롭고 속상했어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방어하지 않고 당신의 마음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나 전달법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내 기분을 솔직하고 부드럽게 전하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도 느낌이 정말 다르네요. 비난처럼 들리지 않아서 듣는 사람도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달라집니다.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니까요. 말투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부부 사이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말투를 조금씩 바꿔보면 서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박사님, 그런데 어떤 날은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더 나았겠다 싶은 순간도 있었어요. 싸움이 커질 것 같을 땐 말을 아끼는 게 맞는 걸까요? 말을 안 하면 또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질문 참 많이 받습니다. 대부분의 부부가 갈등 상황에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죠. 감정이 올라올 때 그대로 터뜨리거나 혹은 입을 닫고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침묵은 무조건 회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침묵이 오히려 감정을 가라앉히고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랬어요. 어머니가 화가 나면 아버지는 조용히 밖에 나가 계시더라고요. 그땐 왜 말을 안 하고 도망가냐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 대화를 시도하면 말이 아니라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 순간엔 아무리 좋은 말도 날카롭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는 건 감정을 가라앉히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감정 숙성의 시간이라고도 표현하죠. 감정 숙성이라 음식을 숙성시키듯이 감정도 그냥 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런데 너무 말을 안 하고 오래 가면 또 서운함이 쌓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침묵의 방향이에요. 상대를 무시하거나 피하려고 침묵하는 건 분명히 좋지 않아요. 하지만 내 감정을 정리하고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잠시 말을 멈추는 건 다릅니다. 이건 회피가 아니라 관계를 위해 잠시 쉬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내 감정을 천천히 들여다보게 되면 화가 났던 이유도 슬펐던 감정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죠. 그 말이 참 와닿네요. 왜 내가 그토록 화가 났을까를 돌아보는 시간. 그걸 먼저 가지면 말도 훨씬 다르게 나오겠어요. 맞습니다. 상대가 잘못해서 화가 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외롭고 허전했던 감정 때문일 때가 많아요. 그걸 깨닫고 나면 이전처럼 날카롭게 말하지 않게 됩니다. 침묵이 지나간 자리에 생기는 건 이해와 배려일 수 있어요. 말하지 않아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말하기 전에 기다려줘서 가까워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말 대신 침묵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요? 그 침묵이 관계를 지키는 지혜일 수 있다는 말. 조금 더 곱씹어 보게 됩니다. 박사님,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시 멈추는 침묵이 도움이 된다는 말씀 정말 공감됐습니다. 그런데 평소 대화를 하다 보면 꼭 한쪽이 상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요. 나 오늘 친구 만나도 돼? 당신 허락 없이 못해 같은 말들요. 이런 말들은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오가는 걸까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부부 사이에서 허락받고 간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겉보기엔 예의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미묘한 위계를 만들 수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무의식적 수직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말은 공손하지만 그 말 속에는 누가 위고 아래인지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나 외출해도 돼 라는 말이 사실은 내가 결정할 권한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셈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처음엔 배려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쪽은 자꾸 허락을 구하고 다른 한쪽은 결정권자가 됩니다. 그렇게 쌓인 말 습관은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상하 관계를 만들게 되고요. 결국 말하지 않아도 내가 더 낮은 위치에 있다는 감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말 대신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일상 속에 너무 자연스럽게 굳어진 말투라 쉽게 바꾸기도 어렵거든요. 중요한 건 허락이 아니라 공유입니다. 나 친구들이랑 주말에 잠깐 만나기로 했어. 괜찮지?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면 상대도 존중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반면에 당신이 허락 안 하면 못 나가라는 말은 상대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관계를 통제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어요. 부부는 누가 위고 아래가 아니라 나란히 걷는 사이잖아요. 말투 하나만 바꿔도 그 균형이 회복됩니다. 그러네요. 괜찮지와 허락받을게는 단어는 비슷한데 듣는 느낌은 전혀 달라요. 전자는 함께 의논하는 느낌이고 후자는 묻고 따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상담실에서 보면 나는 늘 허락받는 입장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건 단순한 대화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구조를 반영하는 언어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부부는 오랜 습관으로 이 말들이 굳어지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건 큰 행동보다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혹시 허락을 말하고 있진 않았나 돌아보게 되네요. 서로가 수직이 아닌 평등하게 말할 수 있는 사이인지 그걸 확인하는 게 건강한 관계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부부 사이의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그 안에 감정, 습관, 심지어 관계의 구조까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말투만 바꾸는 것뿐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잘 나누는 방법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부 사이에서 감정을 더 따뜻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부부 싸움이 커지는 이유 중 하나는 감정을 잘못 전달해서예요. 서운한 감정을 비난처럼 말하거나 감정을 아예 숨기고 말없이 넘겨버리죠. 그런데 부부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건 감정을 어떻게 나누느냐입니다. 말은 다정해도 감정이 담겨 있지 않으면 공허하고 반대로 감정은 있는데 말이 날카로우면 오해를 불러오니까요. 생각해보면 그냥 속상했어. 한마디면 되는 걸 괜히 당신이 또 그렇게 해서 내가 이 꼴이잖아. 이렇게 말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말의 방식이 중요한 거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을 나눌 때는 비난이 아니라 느낌을 말해야 해요. 나는 그런 상황에서 서운했어. 조금 외로웠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방어하지 않고 내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걸 나 전달법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어라고 말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말은 감정을 공격이 아니라 공유의 신호로 만들죠. 그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도 내가 뭐 잘못했냐고? 라는 반응이 아니라 아, 마음이 그랬구나 하고 다르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은 감정을 꺼내는 도구인데 잘못 꺼내면 상대는 그걸 칼로 느낍니다. 반대로 잘 꺼내면 그건 오히려 위로가 되는 언어가 돼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도 말했죠. 마음은 표현되지 않으면 다친다. 자주 말하지 않는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상대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을 더 부드럽게 더 자주 꺼내는 연습일지도 모르겠네요. 싸우지 않으려고 말 아끼는 것보다 다투지 않도록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정확히 보셨어요. 서운함도, 기쁨도, 감사함도 말로 표현돼야 관계가 살아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부부는 말수가 줄면서 감정도 자연스레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수록 더 자주, 더 따뜻하게 마음을 나눠야 합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나는 이런 게 좀 힘들었어. 이런 짧은 말들이 관계를 다시 숨 쉬게 만듭니다. 그동안 말하지 않고 넘겼던 감정들,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꺼내볼 수 있다면 부부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금방 좁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사님 지금까지 말씀을 듣다 보니 말투 하나, 감정 표현 하나가 부부 사이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평소엔 괜찮던 사이도 여행만 가면 유난히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함께 좋은 시간 보내러 간 건데 오히려 사이가 더 멀어질 때가 있거든요. 정말 많은 부부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여행을 가면 오히려 싸운다. 이런 말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그건 부부가 여행을 통해 일상 밖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각자 일하고 하루에 몇 시간만 얼굴을 보니까 서로의 습관이나 성격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행을 가면 하루 24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동안 몰랐던 모습 혹은 일부러 외면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듣고 보니 저희 집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별 생각 없던 말투나 행동도 여행 중에는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서로 피곤해지니까 더 부딪히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밀착 시간의 역설이라는 현상입니다. 서로 오래 함께 있으면 더 친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감정의 간격이나 생활 리듬 차이 때문에 갈등이 더 자주 일어나는 거죠. 중년 이후의 부부들은 특히 서로 익숙하다는 이유로 불편한 감정을 말없이 넘겨온 경우가 많은데 여행이라는 밀접한 환경 속에서는 그 감정들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은 부부 관계에 꼭 필요한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행이 갈등의 계기가 아니라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핵심은 관찰입니다. 여행은 단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서로를 다시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간이어야 해요. 평소엔 바빠서 못 보던 상대의 습관이나 표정, 말투를 천천히 살펴보는 거죠. 또한 여행 중에는 서로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쉬고 싶은 방식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경험이 관계를 훨씬 깊게 만들어줍니다. 여행에서 다투지 않는 방법이 서로를 피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다시 보는 데 있다는 말씀 참 인상 깊네요.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말보다 관심이 더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박사님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부부 사이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깊게 남는지를 들으면서 문득 떠오른 게 있어요. 혹시 자녀에게도 우리가 했던 말이 생각보다 깊은 상처나 기억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요? 부모님 세대분들이 자녀에게 그땐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어릴 적 했던 말이나 행동은 다 잊었을 거라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자녀는 부모의 말 한마디를 어릴 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특히 기대나 실망, 혹은 비교와 같은 말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녀의 자기 이미지에 깊이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마음속에 무언가 남아있을 수도 있겠네요. 부모님 세대분들은 그때는 다들 그렇게 키웠다고 생각하시기도 하니까요. 맞습니다.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누구네 자식 좀 봐라. 이런 말들은 당시엔 혼을 낸다거나 다그치는 목적이었겠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사랑보다는 조건을 느끼게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도 나는 늘 부족한 아이였다. 나는 인정 못 받았다는 감정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 간 거리감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되죠. 그런 이야기를 직접 꺼내는 자녀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괜히 부모가 상처받을까 걱정해서 말을 아끼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다면 부모가 먼저 말을 꺼내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부모가 그때 그 말, 혹시 마음에 남았니? 내가 서툴렀던 건 아니었는지 미안하구나. 이런 식으로 진심을 전하면 자녀는 그 마음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중년 이후 부모는 자녀에게 말로 사랑을 전해야 하는 시기예요. 예전엔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면 이제는 감정을 담은 말로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참 따뜻하게 들리네요. 그땐 미안했어.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이런 말이 어쩌면 지금 자녀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해요. 자녀가 부모에게 바라는 건 완벽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지켜봐주고 부모의 말이 여전히 자신을 따뜻하게 품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 말 한마디가 성인이 된 자녀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 많은 분들께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부모의 언어는 자녀가 평생 안고 가는 기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박사님,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함께한 내용을 돌아보면 결국 관계를 지키는 힘은 거창한 행동보다는 말 한마디 태도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그런 말이 더욱 오래 남고 깊이 새겨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따뜻하게 대해줬다, 잘해줬다고 생각하지만 상대가 기억하는 건 아주 작고 사소한 말 한마디일 때가 많습니다. 그 말이 따뜻했다면 관계는 천천히 회복되지만 그 말이 차가웠다면 수십 번의 다정함도 그 말 하나에 가려지게 됩니다. 이건 심리적인 원리이자 사람의 감정 구조이기도 해요. 박사님께서 전에 하셨던 비유가 기억나요. 샤워기에서 물이 나올 때 29개의 구멍에서 따뜻한 물이 나와도 한 구멍에서 찬물이 나오면 사람은 그 찬물만 기억한다고요. 말도 그렇다는 거죠? 정확하게 기억하셨네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다정한 말보다 한 번의 날카로운 말이 오래 남습니다. 그게 사람 마음의 구조예요. 그래서 말이란 건 매 순간 관계를 다시 짓는 벽돌과 같습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 금을 내고 의식해서 건넨 말은 다시 그 금을 메우는 역할을 하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툼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말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용기 아닐까요? 완벽한 대화는 없지만 진심은 결국 전해진다고 믿고 말하는 것이요. 바로 그겁니다. 부부든 부모와 자식이든 중요한 건 다투지 않는 게 아니라 다툰 뒤에 따뜻하게 회복하는 힘입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말 한마디예요. 수고했어, 고마워, 서운했지만 괜찮아. 이런 말들은 짧지만 관계를 다시 붙잡아 줍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말이 줄어드는 시기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남는 말 하나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인생 수업에서 나눈 이야기, 아마 많은 분들이 각자의 관계를 돌아보며 마음속에 하나쯤 떠오르는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그 말 머릿속에만 두지 말고 오늘 꼭 한번 꺼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